저도 학습자였던 사람이잖아요. 특히 20대 때는 더더욱이나. 그때 제가 봤던 뭐 방송 교재도 있고 시사 뭐 영장문 시리즈라고 있었어요. 제가 대학교 때 그걸 독파까지는 아닌데 봤는데 혼자 고민을 보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? 그 수많은 표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?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. 뭐냐면은 뭐 메일을 쓰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각인이 한 표현 한 표현 한 표현 쌓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구동사의 달인 수준인 것 같아요. 아무 나쁘지 않습니다. 거의 제가 볼 때는 구동사를 가지고 노는 수준 같아요. 왜냐면 구동사를 잘 쓰면은 문장 전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쉽게 되는 좀 짜릿한 경험을 좀 하거든요. 보통은 다 공부하면 이러잖아요. 왜 안 되지? 잘 안 늘지? 자꾸 짜증이 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느네? 이런 거를 긍정적인 걸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뭐. 그럼 그 정도 하시면은 거의 네. 사실은 하산 수준입니다. 하산의 어떤 과정은 남은 것 같고. 네. 석규님 반갑습니다. 아유, 네, 오랜만에 봬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아유, 그 작년 12월 달에 제 첫 책이죠, 그죠? 네.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? 그 책을 딱 선택을 해주시고 네. 평소에 스터디언이나 영어 독립을 원래 이렇게 많이 즐겨 보셨었나요? 영어 독립은 영어 독립보다는 스터디언 쪽을 좀 많이 봤었죠. 왜냐면 이제 저 사업할 때였는데 이제 스터디언에 보면 이렇게 막 동기부여 영상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막 그거 보면은 그래 맞아. 자극받고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스터디언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신 박사님이 이렇게 책도 소개해 주시고 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책들 제가 꽤 사서 읽어봤어요. 예, 거의 다 구매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의 많이 구매했어요. 그러니까. 많이. 예. 전부는 아니고요. 예. 전부는 아니죠. 뭐, 안 그래도 저한테 작년에 넌대영 책을 읽고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,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 근처도 오셔가지고 저희 깊은 얘기도 많이 몇 번 나누고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또 무엇보다 석규님이 저보다 아마 1살인가 2살 정도 형님이신 걸로 제가 그렇죠. 알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반가웠고 저희 또 같은 또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서 또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도 더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. 예, 그렇죠. 저희 세대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. 네. 또 선생님의 그 강의나 어떤 컨텐츠 이 포커싱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나이 좀 성인 영어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쪽에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예. 뭐 저희 물론 이제 세대 상관없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특히 저희 이렇게 뭐 세대들한테도 이제 뭔가 자기가 열정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책 읽고 아주 좋았었죠.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처음 썼던 그 넌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애착이 참 셌는데 그 책이 조금 어려웠죠.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.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그거는 조금 그래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 해본 사람이 봐야 이렇게 좀 이렇게 감탄사를 할 수 있는 책이지 뭐 안 그러면 좀 보면서 못 느낄 수 있죠. 맞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좀 있죠. 제 나름대로. 아니 뭐 그래도 그 책이 커버할 수 있는 뭐 바운더리도 뭐 상당하기 때문에 뭐 도대체 몇 부가 팔려야 만족하실 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좋습니다, 아주. 감사합니다. 네. 안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석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대화를 나눠보면은 영어 학습의 여러 영역 중에 제 다음번에 이제 출간될 구동사 있잖아요. 네. 그 phrasal verb의 가치나 중요성, 효용성 이런 거를 되게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촬영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뵈니까 뭐 get into라든지 work 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. 아까 전에 또 EBS 교재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인턴도 씹어 먹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 하는 저 역시 똑같은 동일한 경험을 그대로 거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좀 쑥스럽고 이럴 때가 너 통대 나왔으니까 영어 잘하지, 뭐 스피킹 잘하지 이 얘기 들을 때 좀 위축되는 느낌을 한동안 많이 받았었거든요. 왜냐면 아무래도 말이라는 게 이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배워서 또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학습을 통해서 하면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. 뭐 솔직히 너무 막 자연스럽고 이러지는 않은데 그 자연스러운 경지까지 가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
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뭘 느끼냐면은 저도 학습자였던 사람이잖아요. 특히 20대 때는 더더욱이나.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 그때 제가 봤던 뭐 방송 교재도 있고 또 그때 저희 세대는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 Y 뭐라고 유명한 학원인데 그때 시사 뭐 영장문 시리즈라고 있었어요. 제가 대학교 때 그걸 독파까지는 아닌데 봤는데 왜 제가 혼자 고민을 보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? 그 수많은 표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? 그런 걸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학습이 똑같겠지만 어떤 특정 구동사나 특정 문법 포인트를 공부할 때 그 각인의 세기가 굉장히 짙어지지 않으면 스피킹 영역은 많은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. 논리적으로 머리를 1차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내일 나오지 않고 우선 또렷하게 이해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표현을 실제 생활에서도 들어줬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학습 교재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딱 귀에 꽂히는 순간이 또 있어야 되지. 그다음에 실제 써볼 일도 있어야 되지. 되게 복합적이란 말이에요. 근데 제 나름대로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통대 준비할 때도 그랬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.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저도 지속이 됐었어요. 근데 석규님 아까 그 말씀하는 걸 들어보고 근데 제 책을 보니까 좀 생각이 좀 컴업이더라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아까 쓰신. 이제 뭐 구동사의 달인 수준인 것 같아요. 아무 나쁘지 않습니다. 거의 제가 볼 때는 구동사를 가지고 노는 수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구동사를 잘 쓰면은 문장 전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쉽게 되는 좀 짜릿한 경험을 좀 하거든요. 근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 work on 이라거나 뭐 이런 표현을 이해했다고 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일반 교재로 공부했을 때.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이 수많은 뭐 학생분들하고 이제 부딪혀 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랬더니 되고 저랬더니 이런 경험 없이 혹은 경험이 덜 채워진 상태에서 지식을 쉐어하는 프로세스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영어 학습이라는 것이. 그렇죠.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더라고. 나도 그런 분들한테 배웠고 그런 분들이 설명하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만 해가지고는 바깥 세상에 나와서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제 자랑 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. 네, 교재 집필하거나 강의할 때 그 몸속에 그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집필할 때.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한 경험을 이제 학습자들하고 이제 깊숙하게 몸속에 좀 넣어주는 느낌?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요. 많이 느끼고 있죠.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이제 그런 석규님께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았을까. 네네네. 그런 생각이 좀.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아주 뭐 지금 계속 느끼고 있고요. 계속 느끼고 또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.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와이프가 월콘이 뭐야? 뜻이. 그럼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. 근데 월콘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는 알겠어요. feeling이 뜻이 뭐야? feeling? 근데 그 feeling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요즘 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뭐, 그러니까 workout이라든가 put together. put together이 뭐야?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? 뜻이? 그러니까 뭐라고 딱 얘기를 못 하겠는데 put together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요즘 꽤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바람직한 거죠.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 표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, 요즘에 제가 그 뭐 메일을 쓰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각인이 한 표현 한 표현 한 표현 쌓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좋죠. 근데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선생님 그 구동사 150강을 공부했어요. 150강. 그 150강이라는 얘기는 구동사가 150개라는 얘기거든요. 야, 그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떠오른 이것처럼 그게 다 떠오를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이제 뭐 영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. 영어 회화 이걸 뭐 완전히 좀 더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동사도 그 정도를 갖다가 더 숙지를 한다면 뭐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네이티브가 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석규님 정도 뭐. 제가 그 정도 하시는 제가 알거든요. 네, 뭐. 그럼 그 정도 하시면은 거의 네. 사실은 하산 수준입니다. 하산의 어떤 과정은 남은 것 같고. 네.
일단 들리는 것부터 되게 지금 편하게 들리시고 하니까.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그거 듣기 쉽지 않거든요. 네, 정말 많이 좋았어요. 진짜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. 그리고 네. 사실 저도 용기 내서 한번 출연해 주십사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볼 네.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석균님이 또 저에게 확실하게 늘고 있다는 걸 많이 또 알려주셨잖아요. 제가 한번 미리 뭐 연락을 드려가지고 막 확인하면 또 얼마나 또 부담스러웠겠어요. 많이 잘 되고 계세요? 뭐 이렇게 하면. 근데 이제 그 순간적인 어떤 느낌이 들으셔서 이제 저한테 카톡도 보내시고 이렇게 그렇죠.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짜릿함 그런 네. 거. 이거 잘 쓴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. 이제 스스로 뭐 아까 슬랙으로 메시지를 네. 보낸다거나 이메일 보낼 때 본인이 봐도 이거는 상당히 만족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함께 공부한 저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거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쉽지도 않고. 예. 보통은 다 공부하면 이러잖아요. 왜 안 되지? 잘 안 늘지? 자꾸 짜증이 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, 느네? 이런 거를 긍정적인 걸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각 스스로들이 각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죠. 해야 되겠지만 네, 맞아요. 그렇죠. 쉽지 않은 거죠. 지금 아직 저도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고 음.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건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네. 이제 그런 좀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 수 없는 거예요.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. 여기까지 왔는데. 맞아요. 너무 멀리 왔죠. 네,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. 네, 이제 뭐 이게 어떻든 떠나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어 공부라는 게 만약에 이게 제가 뭐 10년 전, 20년 전에 선생님을 만났다. 그럼 과연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? 그렇죠. 그렇다라면 네, 맞아요.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영어 공부라는 게 뭐 아무리 컨텐츠가 뛰어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이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, 이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절실함이 없으면은, 그러니까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돼?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그냥 좋아서, 이거는 그런 감정으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, 정말 막 이 영어야 100을 막 2번, 3번 완강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나. 저 놀랐어요. 네. 이걸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예. 완강을 하고 다시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스스로 좀 그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목표도 좀 잡아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탄력도 받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또 뭔가가 있고 생기고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어거지로 끄집어내게 되게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연습한다고 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까? 이 교재 예문들은 그냥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. 예문이 아니라.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어떤 강의 뭐 비교할 수 없죠.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경험해보지 못한. 그냥 얘기하면 실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반 다른 회화에서 보는 뭔가 이렇게 좀 정형화된 그런 예문이 아니다 이런 건데 제 교재나 저라는 그 영어 티처로서 저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차별화가 뭐냐 했었을 때 컨텐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. 그 컨텐츠의 중심에는 이제 좀 와닿는 예문들, relatable 그런 예문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게 또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와닿는다는 게 뭐냐? 뭐 어떤 느낌이세요?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, 예문들은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야기예요, 이야기. 우리들의 이야기.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원어원을 하든 뭘 하든 다 교재가 있어요. 테드로 합시다. 나 테드 관심 없는데. 아니, 난 테드 관심 없는데 테드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어거지로 끄집어내게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연습한다고 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까?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거기다가 열정을 쏟아붓기가 어렵죠. 맞아.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해놓으신 이 교재의 예문들은 그냥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. 예문이 아니라. 그냥 우리가
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와닿아요. 네, 와닿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선생님들, 다른 교재, 어떤 강의 뭐 비교할 수 없죠.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경험해보지 못한. 예문이 이제 좀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. 그럼요. 네, 실제 그렇잖아요. 예, 그렇죠. 네, 제 얘기니까. 네. 예. 하여튼 뭐 그 실생활 그게 가장 크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. 네 얘기를 써서 영어에서 왜냐하면 영어 스피킹에 자신이 없으니까 많이 우리가 뭐 제일 자신 없는 게 말이잖아요. 그래서 네 얘기를 써봐라. 네 얘기를 한글로 써서 그거로 영어를 옮겨봐. 아,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얘기를 쓴다는 게 사실 우리는 늘 그 같은 굴레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얘기를 써도 그 한계가 있어요. 맞아. 내가 하루에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겠어요. 맞아. 맨날 똑같은 비슷한 말들을 해요. 비슷한 상황에서.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쭉 써가지고 뭐 그걸 영어로 옮겨 오케이 좋긴 한데 이게 뭐 아주 그닥 많은 그게 도움이 된다?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. 저는 제 입장에서는.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죠. 그리고 또 뭐 처음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강추인 것 같아요. 네, 그 방법이 강추인데 어쨌든 이제 저는 좀 그런 건 딱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의 이 예문들이 대단한 거예요. 왜냐하면 정말로 만약에 저한테 이런 상황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말로 모아봐. 그럼 뭐 할 수 있겠냐고. 그러니까 이 수많은 어떤 상황에서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?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?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? 이거는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. 네. 구동사가 중요하다, 패턴이 중요하다.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죠. 네, 다른 분들 하실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중요합니다. 월컨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써요. 물론 이제 선생님만큼이나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찝어주시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언급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은 계실 거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정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. 그런 거 있잖아요. 왜? 뭐 어느 정도 인풋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고 영어 스피킹이 안 늘더라.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예문 같은 걸 공부할 때 이제 동떨어진 거 있잖아요. 왜? 와닿지 않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김재호 영화의 백이 그래도 독자들이 좀 좋다고 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문이 상당히 좀 그냥 얘기하면 실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반 다른 회화에서 보는 뭔가 이렇게 좀 정형화된 그런 예문이 아니다 이런 건데 거의 다 사실은 뭐 제 얘기나 뭐 제 주변인 얘기, 뭐 간접 경험 이런 걸 갖다가 떠올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동떨어지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표현이나 문장의 구조나 문법적 포인트 이런 거를 내 걸로 만드는데 좀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문의 그 스토리가 relatable 하다 그러잖아요, 항상. 그 relatable 하지 않으면 오래 안 남을 거 아니에요. 오래 안 남으면 그게 나중에 떠올려지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. 맞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신 박사님도 이제 영어 독립에서 뭐 pull off라는 구동사 많이 이제 강조하고 계시던데 그거 똑같은 pull off도 이런 게 있어요. 저는 옛날에 통대 2학년 때 졸업시험을 저희가 이제 6과목을 쳐요. 근데 6과목을 치는데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던 과외도 끊고 매일 이제 그 스터디 마치고 수업 듣고 나면 이제 밤에 학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. 11시까지. 그때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를 열심히 봤었어요. 어떤 예문이냐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딜을 성사시키다라거나 뭐 이런 예문들에서 봤는데 좋죠. 나름 뿌듯하지. pull offer 뭐 거래나 딜을 성사시키다 뭐 나 와닿는데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거랑 겨울에 스웨터가 안 벗겨지네. 나는 이상하게
성향인 것 같아. 나는 그걸 봤을 때 더 진하게 남더라고. I can't pull it off. 이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시각화도 잘 되고 느낌도 오고. 이제 그거를 알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약체인 팀이 강팀을 상대로 뭐 승리를 거두었다 이럴 때 pull off a victory 이러면 훨씬 그 농도라 그럴까? 그런 게 되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원어민 만나면은 보통 영어가 좀 불편할 때는 몸에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. 막 온몸을 비틀기 시작해요. 특히 청취할 때 안 되게 주먹도 쥐고 이런단 말이에요. 막 들으려고. 근데 확실히 좀 편하게 툭 나오는 느낌 있잖아. 그 툭 나와야지만 영어가 편하다는 증거인데 저는 그런 예문의 그 실제 일상과의 밀접도는 영어 학습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오래전에 느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동떨어진 예문보다는 옆에서 바로 일어나는 얘기를 좀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이 대화문에는 제 얘기도 많아요. 다음 구동사는 더 멋진 예문으로 찾아볼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.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로. 구동사까지만. 네네네.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배운 표현을 토대로 그 예문을 활용한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? 분명히 도움 되는데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.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. 급선무고요.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도 요즘 인강의 질문 들어보면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요. 다들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야. 곧이라고 하면 나 곧 도착해 이러면 soon, any minute 이런 것도 있고 shortly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별로 필요 없는 걸 갖다가 그 차이점을 막 분석할 필요는 없어. 나 그런 공부 제일 싫어요. 맞아, 그렇죠. 그거 가지고 무슨 맞아. 할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any minute를 대충 곧이라고 외웠어. 그리고 일기에 any minute 써. 그거 쓴다고 늘지 않거든. 우선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본격적 아웃풋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물론 마음이 급한 사람은 동시에 하는 게 필요하겠지. 인풋을 하면서 동시에 아웃풋도 하고. 근데 일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체화해 놓으면 나중에 아웃풋을 하는데 2년, 3년 막 원어민하고 막 만나서 하거나 이래도 잘 안 늘거든. 근데 그게 3분의 1로 줄어든다니까. 이제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. 일기 도움 된다. 하지만 사실 그 고역이거든. 무슨 말 써야 될지도 결정해야 되고요. 그거 되게 귀찮은 일이야. 내가 미리 경험했잖아요. 그죠? 저는 지금 김재호 영어회학원 아니면 국내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었어요, 제가.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 그래도 영어를 그래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지 않았냐.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. 똑같이 고민한 거를 빨리 단축시켜준다. 옛날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일기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써야 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빨리 섭렵한 다음에 써도 늦지 않다고 봐요. 그 방법. 인풋부터 빨리 해라. 근데 그 인풋이 쓸데없는 인풋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건데 그 자꾸 쓸데없는 거를 외우거나 막 이렇게 집요하게 파는 그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상당히 창작의 고통 무시 못해요, 영어 일기. 맞아요. 아니 나는 시중에 저도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. 영어 일기를 진짜 오래 못 한다니까. 맞아요. 시간도 많이 걸려요.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. 그 다음에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누가 검증해 줄 거냐고요. 진짜라니까. 학습자의 어떤 개인적 성향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대로 그냥 I wish I could면 받아들일 거냐? 아니면 could를 왜 썼지? 이렇게 이제 분석할 거냐? 그러니까 그거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가볍게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문법은. 만약에 내 목적이 스피킹이 있다면. 문장이 몇 형식인지 사실 원어민들은 문장이 몇 형식 몰라. 그렇죠. 난 처음에 그게 많이 충격이었는데 야 5형식은 몰라. 사실 이 책에 선생님 강의 안에 그 문법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그 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다고 봐요. 한국 사람들이 어떤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를 못 넘어서냐면은 모든 거를요 한 곳으로 모으는 공부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 떨어지다가 뭐지 이래버리면 영어 골치 아파지면서 저도 자신감 떨어지게 돼 있고 이거 언제 어느 천년에 하지 이래서는 한도 끝도 없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떠오른다 그러거든요. 저희 학생들이 쌤하고 공부하니까 떠오르네요. 그리고
저는 또 저희가 재미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봤던 바이블 같은 문법서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때가 성문종합영어, 예. 성문기본영어, 아, 또 맨투맨 네. 기본, 맨투맨 종합 이게 이제 영어계 바이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참. 그런 거 보셨죠? 아유 봤죠 그럼. 아유 진짜 맨투맨. 예. 근데 오랜만이네요.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예. 맨투맨이나 성문 기본을 탄탄하게 이제 뭐 문법 지식이란 이런 게 있는 게 예. 이렇게 영어 회화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좀은 그럼요. 되죠, 그죠? 왜냐면 뭐 사실 실질적으로 맨투맨이나 저희가 이제 뭐 그래머 인 유즈 뭐 이런 것들 이런 그거 것들도 많이 유명했죠. 봤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저게 배우는 그 컨텐츠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말할 때 그게 얼마나 쓸지 잘 모르겠어요. 맞아. 저는 나도 예, 생각해. 개인적으로. 네, 그래서 나도 생각해. 예, 이 말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어떤 뭐 형식, 예. 이제 뭐 이게 2형식이냐, 3형식이냐, 4형식이냐, 5형식이냐, 그다음에 뭐 가정법을 쓸 수 있냐, 그렇죠. 뭐 조동사, 그렇죠.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요 정도의 문법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. 뭐 말을 스피킹 연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. 네.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리딩으로 넘어가고 뭐 또 어떻게 이게 학습으로 넘어가고 시험으로 넘어가면 또 얘가 달라지겠죠. 그렇죠. 예,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스피킹을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이 뭐 아주 그렇게 뭐 말 도움이 됩니다. 당연히 당연히 도움이 되고 문법이 없이 어떻게 말을 해요. 왜냐면 구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. 근데 너무 이 스피킹을 위해서 뭐 너무 딥하게 문법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문법은. 만약에 내 목적이 스피킹이 있다면. 그러면은 가볍게 그냥 가정법이 I wish I could. 아쉬워 씨. 그렇지.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쓰는구나. 그렇지. 이런 상황에. 그 정도. 맞아. 뭐 그게 너무 뭐. 학습자의 어떤 개인적 성향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대로 그냥 I wish I could면 받아들일 거냐? 아니면 could를 왜 썼지? 이렇게 이제 분석할 거냐? 그러니까 그거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뭐 언어 학자가 해야 될 일이고. 그래서 그래도 뭐 아예 소용이 없었던 행위는 아닌 것 같고. 그럼요. 뼈대를 잡아줬고 뭐 문장이 몇 형식인지 사실 원어민들은 문장이 몇 형식 몰라. 그렇죠. 난 처음에 그게 많이 충격이었는데 야 5형식은 몰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알면 이런 게 있더라고. 이제 문장을 회화책이라든지 어디 문장이 있으면 이게 눈에 잘 구조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정도를 분간할 수 있는 그래머 지식 이런 거는 되게 그건 도움 됐던 것 같아요. 그죠? 사실 이 책에 선생님 강의 안에 그 문법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그 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다고 봐요. 근데 이제 뭐 아예 만약에 문법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다. 그러면은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영어 공부라도 좀 해보고 내가 뭐 조동사는 들어봤고 뭐 4형식, 5형식 무슨 말인지 알아. 이 정도만 돼도 전치사 알지. 뭐 이런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히 이 인강을 통해서 뭐 이 회화 스피킹을 늘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법 지식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봐요. 여기서 뭐 선생님 전치사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전치사 뭐 어려워요. 그 전치사 답안 나오는 거잖아요, 사실. 근데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 전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눈을 많이 떴거든요.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. 왜 이거 맨날 그냥 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풀 센텐스로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다 그러죠.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.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인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뭐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인강에서 설명해 주시는 문법 지식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스피킹을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하다. 뭐 굳이 또 딴 뭐 그래머 책을 사서 보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다 공부하신 다음에 난 부족해. 그때 사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미리 문법 지식을 함양한 다음에 봐야 돼.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. 약간 완전 기초라기보다 좀 기초 정도 구간에 있는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
김재호 영화책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제 책에 보면은 뭐 just, really, 네. simply 이런 부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. 그 위치도 문장마다 좀 달라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제 밟히고 그 위치가 어떤 뉘앙스를 주는가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기초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다가 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어떤 표현들 이런 거 위주로 외우면 되지 너무 그런 부사들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맞아요. 그거는 실력이 좀 늘었을 맞아요. 때 맞아요. 3번 3회독 정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맞아요. 이게 저의 방법인데 맞아요. 석규님은 어떠셨어요? 저도 지금 뭐 저는 이제 두 번째 완강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이제 지금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처음에 올 때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. 안 썼고. 예, 뭐 굳이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. 뭐 꼭 그걸 써야 돼? 음. 그냥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네. 아니 말할 때 뭐 굳이 꼭 그걸 그렇지. 써야 돼? 그냥 얘기하면 되지. 어. 아, 그거 빼먹어도 돼. 네.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지금 두 번째 들을 때는 들으면서 공부하면서는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 만약에 말을 할 때 그거 뭐 좀 못 써도 돼요. 그렇죠. 야,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만약에 그런 뉘앙스까지 뭐 이렇게 잘 습득하고 내 거로 흡수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.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거 많이 느껴요. 참 세련돼진다. 그렇죠. 이 하나로. 맞습니다. 이 하나로 말이 되게 고급져지는 거예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야,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이 quite, really, 그런 건 pretty 아닌 거지. 이런 게 이게 되게 이거 큰 역할을 하는구나. 이제 맞아요. 이런 게 큰 역할을 해요. 이런 걸 느껴요. 실제로. 예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I don't understand인데 예. I don't quite quite understand라고 해서 톤 조절을 하는데 예, 예. 기초 학습자들은 그 quite, pretty, just, simply 이런 것을 일단 좀 내려놔야 돼. 좀 내려놓고 뭐 조금 더 영어가 편해졌을 때 그걸 다시 한번 그럼요. 리비짓하는 그럼 그런 형태라면 심리적으로 되게 공부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다. 그렇죠. 어제 어떤 분이 댓글 남겨줬을 때 자꾸 미드나 뭐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그런 걸로 승부를 볼 것인가 보는 관점의 틀 자체를 한번 좀 변화를 준 다음에 미드 학습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제 책을 공부하고 제 특히 인강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들어요. 근본적인 얘기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물레동에 최근에 가봤대요. 근데 물레동의 그 허름한 공장들이나 공업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예쁜 카페들이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서 물레동의 그 나름의 어떤 바이브 분위기가 같이 사라지면 어떨까 이렇게 될 때 결국 저 역시나 그 관찰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거지. 똑같은 문장을 보고 그냥 단순 암기 위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를 못 넘어서냐면은 이런 공장들이 사라진다? disappear 맞죠?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물레동의 분위기도 사라진다면 결국에는 물레동's vibe will disappear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. 그거를 물레동을 주로 잡고 물레동이 lose 잃게 된다. Its unique vibe 이 문장을 제가 아까 전에 석규님께서 옛날에 뭐 방송 교재라든지 뭐 영작, 이지 라이팅 이런 걸로 할 때 왜 안 늘었느냐? 제가 요즘 강의하는 걸 제 스스로 보면 끊임없이 제 경험치를 녹여내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책을 집필할 때. 그 경험치라는 것은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소통을 위해서 제 몸속에 축적된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lose its value, lose its vibe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제가 강의하거나 책을 쓸 때 그쪽에 방점을 두고 학생들의 어텐션을 거기 집중시키는 걸 하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 오래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떠오른다 그러거든요. 저희 학생들이. 쌤하고 공부하니까 떠오르네요. 바로 그 점이거든요. 따라서 그런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.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lose hair, 머리가 빠지다. 이렇게 단순 암기를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그 물레동의 사례를 들거나 하면서 모든 거를요. 한 곳으로 모으는 공부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 떨어지다가 뭐지? 이래버리면 영어 골치 아파지면서 저도 자신감 떨어지게 돼 있고 이거 어느 천년에 하지? 이래서는 한도 끝도 없고요. 그러면 lose 다음에 경쟁력을 써버리면 그게 경쟁이 떨어진다 아니에요. 그런 하나의 동사를 중심에 두고
미친 듯이 그걸 채워나가야 돼요.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. 맞습니다. 너무 또 살짝 흥분하면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, 항상. 계속 흥분하고 계세요. 오케이. 예, 예. 하여튼 맞아요. 되게 좋은 어떻게 좋은 말씀이시고, 근데 그 되게 힘든 거거든요. 힘들죠. 네,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마지막의 어떤 챌린지인 것 같아요. 맞아. 이제 어느 정도 다 습득한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다시 리뷰할 때는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한다고 했잖아요.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해내고 스스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. 이제 그거는 제 몫이에요. 이제 그거는 어떤 선생님이든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맞습니다. 그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. 제가 해드릴까요? 네. 땡큐. 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. 네,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되면 뭐 이제는 웬만큼은 그래도 말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영어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맞아.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제법 툭툭 튀어나온다니까. 예. 뭐.